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부분에서 붓기 빼면서 스킨케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수로 제가 삭제를 했더라고요. 한 여름 감기 걸려서 아파서 영상을 급 찍어본다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복숭아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버베나가 붉은기 보정을 좀 괜찮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막 얼굴이 녹색녹색이 된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서 괜찮은데 22호, 23호, 21호가 더 저보다 톤업 효과가 더 이쁘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톤업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약간 흰깃한 거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되게 촉촉해. 제 홍조가 꽤 많이 잡혀서 사실 이제는 그린 베이스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시점이긴 해요. 여기다 스킨톤 올려도 되긴 하는데 약간 그린이라는 오늘은 베이스 컨셉에 좀 충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의 밀키 올리브라고 하는 새로 나온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근데 한 21호 정도의 느낌인데 붉은기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도독 발라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저한테는 사계절 세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가 점점 보습력이 높아져가지고 옛날 버전의 에스쁘아 이 벨벳 쿠션에 비해서 좀 진짜 습한데 하루 종일 가 있으면 약간 무너짐이 안 예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 켜져 있는 실내에서 주로 메이크업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겨울이나 실내, 여름에 쓰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붉은기를 잡아줍니다. 근데 약간 한 톤만 더 밝았으면 좋겠다. 지금 17호다 보니까 이게 21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으니까 아까 전에 버베나도 제가 흰기 좀만 타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약간 흰기나 상아빛 좀만 더 타서 명도 좀만 더 올려서 한 개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1호하고 23호인가가 올리브 계열이 신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17호나 15호가 약간 톤업 되는 느낌으로 쓸 수 있게 한 개만 더 내주신다면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전체적으로 붉은 편이거든요. 피부 언더톤이.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진짜 올리브 그린? 약간 연두빛이 돌고 이쪽이 약간 핑크빛이 도는 거, 붉은빛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쁘게 이 베이스를 마무리하려면 이 그린 느낌을 중화시켜야지 더 뽀샤시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린 베이스에서 탈피해서 핑크 파우더나 라벤더 파우더 같은 거 해주면은 녹색기가 중화가 되는데 제가 발견한 방법은 입 큰 거, 물론 다른 브랜드도 괜찮아요. 코스메 핑크 파우더 이런 것도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입 큰 애 파우더를 이렇게 내장 퍼프가 참 좋았어요. 내장 퍼프가 정말 클래식한 그런 부드러운 정석 퍼프라서 약간 이게 되게 촉촉해가지고 좀 이 파우더가 건조하신 분들도 쓸 수 있고 대신에 지성분들은 약간 빨리 날아갈 수도 있어서 한번 수정을 해주면 더 좋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파우더를 내가 의도한다면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저같이 여름철이 되면 지성에 가까워지는 수부지가 약간 더 컨트롤하기 쉽게, 유분 컨트롤하기 쉽게 그렇게 퍼프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에센스 파우더들 백화점 것들이 되게 가격대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속당김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건데 입큰 이번 그 새로 나온 오션님이랑 같이 저도 마켓 같은 걸로 이거랑 상아색이랑 샀거든요. 둘 다 좋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노란기나 녹색기 같은 게 피부 톤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베이스를 썼는데 또 조금 더 하얗게 중화시키고 싶다 했을 때 핑크 파우더를 약간 많이 발라주시면 그린기가 살짝 중화가 됩니다. 아직도 약간 여기가 더 핑키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얼굴의 전체적인 녹기가 조금 더 가신 느낌? 핑크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여러분 좀 더 손쉽게 완성도 있게 하려면 브로우 섀도우가 1차로 들어가면 사실 더 그러니까 꼬리만 그린 거 말고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제가 눈썹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륨 있게 이렇게 형을 좀 잡아주면 그냥 펜슬만 하는 것보다 더 빠르진 않지만 툴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완성도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눈썹을 신경 써서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에는 브로우 섀도우를 같이 써주는데요. 태그 브로우 섀도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2호가 내추럴 브라운에서 약간 웜한 애쉬고 1호가 조금 더 쿨한 애쉬라서 그때그때 옷 입는 거나 뭐 분위기, 색조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브로우 펜슬은 꼬리는 진짜 제 모발이랑 색깔 똑같은 게 역시나 라몽의 엄청 저렴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이라서 꼬리 연장은 이거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저는 살짝 해주면 잘 안 지워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를 얘로 다 해주면 자칫 좀 까매질 수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몇 올 정도만 살짝 이 친구로 조금 그려주고 그리고 저도 브로우 펜슬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보는데 이번에는 엔트로피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엔트로피 거가 이 안에 솔이 좋더만요. 이 솔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솔이 되게 좋은 게 에스쁘아의 그 빨간색 브로우 펜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월넛 컬러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러운 컬러? 요걸로 약간 섀도우 단계에서 살짝 볼륨 만들었던 부분에 한 번 더 가볍게 들어갑니다. 얘는 좀 더 연한 편이라서 월넛은 제가 눈썹 뒤에가 아예 없고 중간은 또 까맣고 그래서 얘로 뒤에를 하면은 티가 너무 안 나, 색 차이가 너무 좀 크더라고요. 눈썹을 평상시에 좀 염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로 전체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컬러가 어두운 분들은 다른 컬러랑 혼용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올리려면 스크류 브러쉬로 가볍게 돌체비타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살짝 톡톡 두들겨주면 쓰는 것보다 안 지워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 3호가 참 탈색 같은 느낌을 빨리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만기를 살짝 빼주고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결을 살리고 싶으면 조금 어두운 브로우 마스카라 있으면 그걸로 너무 뭉뚱그려지지 않게 여기 제 털이 있는데 뭔가 브라운으로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염색을 안 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돼서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은 브로우가 더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눈두덩이에는 약간 피치 컬러를 올려줄 건데 투명한 거나 스킨톤으로 해줘도 되고요. 저는 약간 핑크빛 도는 화사한 느낌의 자빈드 서울 페일 로즈 컬러를 쌍겹의 한 2배 정도 범위에다가 아이 프라이머 같이 살짝 깔아둘게요. 너무 이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더 바르면 아이 프라이머가 오히려 많이 바르면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추 비슷한 높이 정도면 섀도우 단계에서 더 맞출 수 있어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면 되고 시간 지나도 깔끔하게 오래 가는 편인 게 엔디얼의 다크 커렉터 컨실러 펜슬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피치 컬러 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밝은 스킨톤 쪽 컬러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스킨톤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형광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을 웜톤이나 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봄 라이트나 봄 브라이트나 화장 화려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색상인 것 같은데 하트 퍼센트의 마일드 살몬을 위에 올려줍니다. 근데 애교살이 저는 볼륨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볼륨이 좀 있으면 그냥 스킨톤을 생략하시고 마일드 살몬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좀 컬러풀한 편이에요. 약간 형광기 있으면서 얘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인데 엔디얼과 비교하면 엔디얼이 더 지속력이 저한테는 높았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기분 전환 느낌으로 화려하게 아멜리의 약간 환타 오렌지 컬러감이 돋보이는 스파이시 피치라고 하는 하이라이트 겸 멀티 섀도우를 쓸 수 있는 거를 애교살하고 눈 앞머리에 조금 쨍하니 넣어주겠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전환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뭔가 다른 컬러감들도 시도해보고 싶어서 리스키뷰티 드디어 미루다가 플러켓 데님 블루 섀도우랑 연보라랑 코랄 있는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배송 오고 있는데 좀 더 컬러풀한 것도 뭐 쇼츠든 아니면 롱폼이든 시도를 해볼게요. 맨날 좀 내추럴 데일리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좀 컬러풀하게 해주고 애교살 그림자는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의 베이지 한 걸음에서 브라운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이 베이지 한 걸음이 너무 허옇게 뜨지 않게 진짜 잘 도와주는 저는 올해의 애교살 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의 베스트 애교살. 얘만 있으면 1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지금 굉장히 쨍한 그런 애교살 상태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브라운 3개나 2개 정도를 믹스를 해서 애교살의 뒤쪽 3분의 1? 뒤쪽 3분의 1 정도 지점하고 앞에 슬쩍을 쬐끔 눌러주면 조금 더 입체감도 생기면서 약간 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넣은 거에 앞쪽에다가 음영을 넣어주면 콧대가 좀 더 살아나 보일 거예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다네. 베이지 한 걸음. 진짜 올해 올용 섀도우 중에서 1등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애교살에 너무 잘 써서.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위쪽을 하나도 안 했는데 뷰러를 해줍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디어 달리아를 길들여 놨는데 그래서 컬링은 되게 잘 되는데 라이터로 하도 많이 데우다 보니까 시세이도는 안 그런데 디어 달리아는 이렇게 까맣게 녹슬어요. 그 라이터 불질을 좀 많이 하면 좀 안 예쁘게 녹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고객님들 보여드리기 좀 창피해요. 너무 녹슬어서 약간 닦아도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서 다시 길들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위에 아이섀도우를 거의 원톤 위주로만 정말 간단히 했어요. 애교살만 열심히 하고 보통. 근데 오늘은 앤틱 피치라고 하는 힌스의 예쁜 자연스러운 약간 진저 피치 색상의 음영을 쌍겹 좀 넘어서까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눈꼬리 쪽하고 언더 쪽에 살짝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쌍겹에 먼저 가볍게 바르고 살짝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고 눈매 뒤쪽하고 약간 옆으로 연장이 되게 살짝 데일리로 이렇게 진저 계열 음영 하나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한다면.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감을 오랜만에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 섀도우를 쓸 거예요. 사실 이게 섀도우가 아니라 약간 피부 어두운 톤 분들을 위한 팔레이도스라는 중국 브랜드 10이라고 하는 컨투어링 제품이에요. 카멜 색상 이랑 약간의 애쉬 컬러를 섞어서 그러면 이제 국내 섀도우로는 투크의 이런 약간 카멜 브라운 색이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너무 칙칙해지지 않게 피치에서 이제 뭔가 2차 음영을 붉은기가 아니라 브라운기로 넣는다면 카멜 색상이 약간 덜 탁해 보여요. 그래서 이쁘거든요. 이런 카멜 계열이 뭐 맥이나 투크나 예전에 바비 브라운 카멜 이런 걸로 있었어가지고 참 약간 맑게 음영을 넣어주는 느낌으로 나온답니다. 분위기도 좀 웜하게 보이고 이렇게 눈 뒤에다가 카멜 색상을 넣고 살짝 이 안쪽에 속눈썹 털
근처를 약간 이렇게 블렌딩 해줘요. 눈 앞머리도 조금 잡아주고요. 캔메이크의 브라운 라이너. 오늘은 7호 레드빈 브라운으로 약간 붉은기 있는 브라운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즐겨서 하시는 방향으로 가볍게 라인 꼬리를 빼줘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라인을 하면은 눈동자가 갈색인 경우에 더 그 초코 브라운으로 눈동자 색이 좀 더 붉은 브라운 느낌으로 투영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붉은기 있는 아이 펜슬도 좀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꼬리 쪽에 살짝 해주고 토피 모카 젤 테일 라이너인데 약간 초코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걸로 펜슬이 아무리 가늘어도 조금 더 블렌딩 되어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섀도우를 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깊이감을 좀 넣어주면서 속눈썹 털 사이에도 약간 브라운을 칠해줍니다. 눈썹 꼬리가 지워지기 쉬운데 한번 눈썹 꼬리에도 건드려주면 진짜 젤테일 라이너가 잘 안 지워지는 걸 많이 도와줘요. 제가 이쪽 눈이 약간 더 작아서 작은 쪽을 조금 더 라인 느낌을 두껍게 해주는 편이랍니다.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아이 펜슬을 한번 사봤거든요. 뒤에 이렇게 브러쉬 달려있는 크리미 살몬이라고 하는 코랄 브라운 느낌의 언더 펜슬 같았어요. 좀 투쿨포스쿨 헤이즐보다 연한 느낌? 그래서 색깔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속눈썹을 붙이면 사진빨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름 감기에 걸려서 에너지가 그 정도는 안 되는 관계로 또 속눈썹을 안 붙이면 한 5분에 10분이 절약되기 때문에 마스카라로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하면 조금 담백해지죠, 느낌이. 마스카라는 일단은 컬링을 고정시키는 데에는 네오젠 볼륨 마스카라로 밑작업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얘로 대략적으로 밑에서 중반까지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언더도 약간 저는 티나게 해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언더 속눈썹을 안 붙인 대신에 마스카라를 좀 티나게 해주면 조금 붙인 느낌이. 코스놀이에서 오랜만에 다시 사봤는데 로지 브라운 마스카라가 조금 붉은빛이 있는데 또 너무 새빨갛지는 않은 정도예요. 화려한 느낌? 좀 혈색감? 이런 느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블랙에서 중후반부가 레드 브라운으로 이어지게 약간 속눈썹 컬러도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연이어서 하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코스놀이 마스카라도 컬링 고정력하고 볼륨력이 단독 사용해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좀 꼬막눈인 경우에는 브라운 마스카라 같은 게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쌍꺼풀이 얇다든지 그러면은 이 친구 단독으로 해도 너무 예쁠 거고요. 속눈썹을 에너지가 없어서 못 붙였으니까 약간의 성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성의, 굴질을 하는 거죠. 붉고대로 살짝 컬링도 더 올리고 약간 뭐 뭉친 것도 조금 더 녹여줍니다. 저 그리고 지난주에 스파이더맨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번 주말에는 오디세이 보려고 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컬링을 여름에도 안 처지게 해주고 오늘은 좀 화려하게 해봤어요. 오랜만에 복숭아빛으로. 알라님네 과수원 복숭아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종이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서 왔는데 안에 속살 색깔이 진짜 딱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복숭아에 가까운 게 비오브의 백도 복숭아 팔레트가 정말 복숭아 속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친구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알라님 마켓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백도 복숭아가 이게 복숭아가 수량이 적었어서 이미 다 품절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당도 높은 맛있는 백도 복숭아를 찾길 바라며 살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놀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만큼 복숭아 컬러가 예뻐서 놀랐다는 거. 일단 파우더를 2개 섞어서, 왜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약간 짱짱하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뽀샤시하게 살짝 핑키 피치하게 베이스 같이 깔아요. 그리고 보통은 크림을 먼저 하고 파우더를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파우더가 전체에 되어 있는 경우나 좀 채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후반부에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브 전용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입큰 파우더 사고 받았는데 생김새가 좀 비슷해. 그래서 밑에 있는 2 색상을 믹스해가지고 좀 더 채도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여름철에 너무 덥지 않은 약간 핑키 피치한 복숭아 볼 그 자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네, 조금 더 가을 웜으로 가면은 얘가 좀 더 핑키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오드 타입의 크림 블러셔 복숭아 색상이 약간 더 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크림 블러셔 같은 걸로 대체해서 넣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색감과 어울리는 그런 복숭아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입큰에서 립펜스라고 새로 나온 글로스 같은 거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써보려고 해요. 입큰 건 전체적으로 컬이 다 우수한 것 같아요. 파우더도 그렇고 립 제품도 그렇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왜 오버립 안 하냐고 댓글로 물어보셨던 분 계셨는데, 그때 메이크업이 너무 심플해서 오버립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눈을 별로 안 키워놓은 상태에서 입술만 커져서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았어요. 오히려 화장을 너무 연하게 했을 때 오버립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연하게 했을 때는 오버립을 별로 안 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립을 일단은 약간 누디하게 깔 건데, 벨벳 틴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힌스 누블러 틴트였어요. 제가 웨이크메이크하고 뭐 다양한 브랜드 것들 다 써봤는데 다 전체적으로 물론 괜찮지만 힌스 거가 텍스처가 진짜 좋아요. 약간 뭉침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덜 건조하고. 여기다 이제 약간 복숭아빛을 물들여줘야겠죠. 약간 여러분 진한 포인트 컬러 좀 넣어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예뻤답니다. 홈포드에 안유진님이 발라서 유명해졌대요. 5호 카페 페탈이라고 하는 솔레이 틴티드 립 글로우인데요. 좀 붉은 편인데 이렇게 소량만 넣고, 근데 이게 지속력도 좋고 건조하지가 않아가지고 착색력 좋고 발색력 좋은 그런 틴트 찾으시면, 요거 일단은 겨울 쿨 소프트에서 여름 쿨 소프트, 여름 쿨 브라이트 분들이 약간 말린 장미 무드로 쓰기에 좋고, 봄 소프트에서 가을 소프트가 일부러 좀 쿨 말린 장미 느낌으로 살짝 쨍하게 넣는 느낌으로 소량 바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붉은 포인트 넣고 이름조차 복숭아인 걸 써봐야겠어요. 페리페라의 무드 글로이 틴트 말랑 물복이라고 약간 핑키한 여름 쿨톤에서 핑잘봄 그런 컬러를 그 주변에 좀 둘러줍니다. 그래서 색상이 약간 너무 빨개지지 않게 좀 라이트한 걸로 중화시켜주고, 이렇게 마무리해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선물로 키코의 글로스를 받았어요.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선물을 지인분이 감사하게도 챙겨주셨는데, 하이드라 립글로스 3호인데 약간 봄웜톤인 저한테 찰떡이더라고요. 약간 누디한 듯한 웜 복숭아 색상입니다. 그래서 쿨하게 나올 수 있는 핑크 위에다가 조금 미지근으로 덮어줍니다. 펄 글로스로. 이런 펄 글로스도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나스 같은 데 있지 않을까? 나스 펄 글로스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코 쉐딩만 좀 가볍게 해줄 건데, 웨이크의 뉴트럴 웜으로 너무 또 얇진 않게 그냥 가볍게 둘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해주고, 확실히 그 초창기에 그 부었을 때에 비하면 붓기가 진짜 많이 괜찮아졌죠.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에도
들어간 데 빼고 약간 역광대하고 이쪽 라인 부분만 살짝. 데이드림이라고 예쁜 복숭아 하이라이트를 오랜만에 해볼게요. 사은품으로 미니어처 옛날에 무신사에서 구매하니까는 이 정도 섀도우 사이즈로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콧대하고 눈 앞머리에 그 아멜리 스파이시 피치랑 데이드림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볼터치 위에 입체감 잘 안 주는데 왜냐면 제가 요철이 있는데 티가 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파우더로 제가 매끈하게 오늘은 만들어놔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복숭아 속살처럼 그린 베이스로 좀 붉은기 같은 거 좀 잡아주고 연두 색감 같은 느낌으로 핑크 피치 느낌으로 화사한 혈색 이렇게 복숭아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복숭아 컬러 찾고 있었다면 힌스 섀도우라든지 뭐 아까 칼레이도스 이런 거 아니어도 되니까 클리오 팔레트나 다른 포인트 컬러로 대체해보셔도 되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비슷한 섀도우로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좀 더 열심히 기운을 내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팠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을 것 같거든요. 파우더 백화점 비교 리뷰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또 볼게요. 안녕!